다락 청소를 미루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귀중한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 담요는 확실히 추억이 많겠지만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상자의 먼지를 닦아내고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요. 첫 번째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의 펜이라면 다락에서 썩고 있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특히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거라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2014년에 슈퍼맨이 최초로 등장한 만화책은 경매에서 3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판매자는 마치 자신이 슈퍼맨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만화책이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계들은 아마도 다락이나 지하실에서 가장 많이 잊힌 물건들 중 하나일 거예요. 오래된 라디오에서 전자음악 장비에 이르기까지요. 예를 들어 레밍턴이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의 구식 타자기는 수십만 원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버전, 작동 여부, 색상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청록색이나 분홍색은 희귀해서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1969년 오렌지색 에르메스가 이베이에서 약 75만 원에 팔렸습니다. 오래된 스피커나 앰프를 찾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빈티지 제품이라면 수십만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티지 젠하이저 마이크는 거의 16만 원에 팔렸는데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오래된 필름 카메라도 가격이 좋아요. 렌즈, 삼각대 가방 또는 다른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자가 있는 M6 라이카는 약 500만 원에 팔렸어요. 하나, 둘, 셋, 치즈! 80년대 비디오 게임 콘솔과 게임은 특히 사용하지 않거나 희귀한 에디션인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미개봉본이 경매에서 1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음은 비닐 레코드예요. 비닐 수집가들은 희귀한 레코드를 수집하는데 열성입니다. 대부분의 비닐 애호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좋은 상태의 레코드를 듣는 경험을 선호해요. 따라서 60년대 부모님의 비닐 레코드가 양호한 상태라면 가능성이 높아요. 기계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는 물건들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인형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난감들은 어른의 세계에서는 잊혔지만 과거로 돌아가 봐요. 인형 수집가들은 원하는 인형을 위해 기꺼이 돈을 씁니다. 1959년 오리지널 바비가 경매에서 약 3천만 원에 팔렸는데 물론 그건 예외였어요. 아메리칸 걸 인형이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인형들은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언급된 물건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수집 가능한 카드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포켓몬부터 시작해볼까요? 초판 홀로그램 리자몽 카드는 약 4억 원에 팔렸어요. 행운의 주인은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리자몽이 없나요? 피카츄와 같은 인기 있는 카드들도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초판이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닌 건 아닙니다. 소드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은 약 3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야구 카드와 같은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매직 더 게더링 같은 카드도 있습니다. 상태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신발은요. 만약 운이 좋다면 신발장 뒤에 있는 특정 운동화가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예로 에어조던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위해 디자인된 최초의 운동화는 80년대 중반에 생산됐어요. 만약 이 운동화들 중 하나가 있다면 모델과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 어쩌면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슈즈로 알려진 1972년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가 4억 5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렸어요. 조부모님 집에서 발견할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라노 유리공예품이죠. 이 화려한 유리 제품은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고 이탈리아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흔한 관광기념품이었어요. 잿더리나 사탕 접시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은 몇십만 원에 팔리는 반면 조각품은 몇십에서 몇백만 원에 팔릴 거예요. 다음은 우표입니다. 구입할 때는 1,000원 미만이었지만 적당한 것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1849년 우표 한 장은 약 1억 원에 팔렸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골동품 양탄자가 있다면 금광 위를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조부모님이 높은 품질과 장인 정신을 가진 오래된 터키나 페르시아 양탄자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카펫이
340억 원에 팔린 적이 있어요. 미드 센추리 디자인 시대의 가구는 인기가 있어요. 1933년에서 1965년 사이 수십 년간의 가구들은 많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소파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확실히 좋아할 거예요. 미드 센추리 모던 가구는 오늘날 수요가 높습니다. 가구, 장식품, 예술품 모두 가치가 있어요. 곧 다시 유행할 것 같아요. 액션 피겨는 어때요? 80년대 액션 피겨도 인기입니다. 히맨과 우주의 마스터 액션 피겨와 놀이 세트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만약 그걸 혼자 간직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면 아마도 1986년 이터니어 놀이 세트가 이베이에서 700만 원 이상 팔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초판 책들도 추측할 수 있듯이 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초판 책들은 10억 원에 팔리기도 해요. 물론 모든 책이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책을 기부하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기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015년에 미국의 한 사람이 낡은 컴퓨터를 기부했어요. 그 컴퓨터는 작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델은 초희귀한 1세대 애플 컴퓨터였습니다. 게다가 2억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네,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가치가 있었죠.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든 애플 1 컴퓨터 200대 중 하나였어요. 그 사람은 차고를 청소하는 동안 다른 오래된 기계들과 함께 컴퓨터를 발견했고 그것들을 모두 함께 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활용품 회사는 그 컴퓨터를 박물관에 팔았어요. 흥미롭게도 회사는 그 컴퓨터를 기증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았고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레딧 사용자는 할아버지의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200g이 넘는 금가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귀중한 물건은 우연히 나타나요. 포스터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포스터의 가치는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물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오리지널 오즈의 마법사 영화 포스터는 2019년에 1억 원 이상에 팔렸어요. 20세기 중반에 다채로운 파이렉스 접시는 빈티지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파스텔 색조의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 불투명한 소다 라임 글래스를 가지고 있다면, 특히 디자인에 흠집이 나지 않았다면 큰 행운을 맞이한 거예요. 파이렉스 세계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럭키 앤 러브 패턴이 있는 제품이에요. 1959년에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품목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학생들이 사용했던 도시락과 보온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채로운 만화 캐릭터, TV쇼 영웅 또는 유명 밴드가 그려 있어요. 예를 들어 젯슨 가족을 주제로 한 도시락과 보온병은 이베이에서 160만 원 이상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만약 1930년대나 1940년대의 작은 벽시계나 책상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니까 주말을 차고나 다락에서 보내고 싶어지나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하실래요? 아니면 가족의 보물로 간직하실래요?